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가수 김호중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앞으로 항소심은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제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죠.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도 동시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호중 씨는 그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호중 측 2심 변호인이 선임돼서 선임계가 제출됐고 그 변호인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도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항소장을 제출하는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일 불산입이라고 해서 판결을 선고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7일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김호중 씨만 제출했죠. 자, 그렇다면 항소심은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갑니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심의 사건 번호가 또 별도로 생성이 되고 2심 재판부도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 기록 잘 받았습니다 라는 통지, 즉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그 변호인, 피고인 측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 측, 즉 변호인은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그 2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리겠죠. 재판이 열리고 나면 그 변론 종결을 하고 이제 재판 마치겠습니다라고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선고기일에 2심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를 같이 기재해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은 우리가 항소장만 내고 이후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중 씨 사건처럼 2심에서 이제 변호인이 바뀌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장은 보통 1심 변호인이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인이 바뀌게 되면 바뀐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겠죠. 소송 전략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심 변호인은 항소장만 내게 됩니다. 항소 이유서를 같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뭐 변호인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소장에 항소 이유도 동시에 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소송기록 접수 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뭐냐면 2심이 1심으로부터 소송기록 받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항소 이유를 항소장에 같이 기재했다면 재차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를 빨리 낼수록 2심 공판기일 지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지정이 빨리 돼야 빨리 재판 진행하고 재판 마치고 빨리 선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소 이유서를 빨리 낼수록 그 시간 단축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요새 이제 대부분의 민사소송 재판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전자 종이 문서를 주고받지를 않습니다. 다 전자화된 문서를 보고 그걸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행이 빠르죠. 그런데 형사재판은 아직 그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종이 기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많으면 그 변호사실 그 직원들이 가서 보통 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호중 씨 이제 2심 변호인 측에서도 열람 복사 신청서를 냈고 빨리 이제 이 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계속 설명 이어나가서 그 항소심에서 그 항소심 기간에 변수를 미치는 변수 세 번째는 뭐냐면 공판기일이 언제 지정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속사건, 지금 김호중 씨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죠. 이런 구속사건은 그런 불구속 사건에 비해서 빨리 잡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잡히지 않으면 그 변호인 측에서 기일 지정 신청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소 이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죄를 다투지 않는 항소심 사건이 있죠. 그 항소 이유 중에서 그냥 양형부당, 1심의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낮춰주십시오.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항소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판이 한 번만 열리고 그 변론이 종결이 됩니다. 예, 공판기일 한 번 열리고 종결이 되고 그 다음 그때로부터 한 3, 4주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도 지금 뭐 무죄를 다투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이제 공판기일이 한 번 열리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은 이제 누가 재판을 담당하게 될까요? 그 김호중 씨 사건 1심은 판사가 한 명인 재판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2심은 이제 합의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부는 판사가 한 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호칭을 가운데 앉은 재판장을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재판장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은 판사를 우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이제 좌배석입니다. 가입니다. 보통 이제 재판장이 가장 선임이고 우배석이 이제 차석자가 되는데요. 그 다음 차석자가 이제 좌배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모든 사건에는 이제 주심 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주로 당신이 좀 검토를 하십시오라고 주심 판사를 정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 정보를 보면 보통 2024 고합 숫자가 들어갑니다. 2심 사건 번호에. 그 다음에 이제 형사합의 제1부 끝에 이제 가나다가 붙습니다. 여기 붙는 가나다가 이 사건의 주심 판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의 1심 사건은 2024 고단 땡땡땡이었습니다. 단독재판부였기 때문에 이제 단이 되는 거고요. 2심은 이제 합의부기 때문에 고합 사건 번호가 이제 새로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주심을 맡을지가 가나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 사건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많은 팬들께서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빨리 풀려날 수 있기를 바라실 텐데 자, 그렇다면 2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기록이 방대하다면 그 기록 복사에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죄는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증거들만 선별해서 복사하고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항소 이유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즉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항소심, 2심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이 빨리 지정되지 않는다면 공판기일 지정 신청서도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김호중 씨 사건은 아직 1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2심 사건 번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소 기간 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호중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사가 앞으로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지난 이후에
1심에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갈 겁니다. 기록도 넘어가고 전산도 넘어가고 2심 사건 번호도 새로 생성될 겁니다. 모쪼록 2심에서 변호인께서 김호중 씨를 열심히 변호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